1차 학습 목표는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정보의 자료의 종류, 수집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정보의 분석 방법, 관리 방법, 정보 활용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빅데이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정보의 자료, 종류, 수집, 분석, 관리, 활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어 설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수치나 어떤 값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는 그에 반대로 수치가 입력이 되지 않는 그런 의미의 개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보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반정형 데이터라는 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테이블과 같이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스키마 및 메타 데이터 특성을 가진 데이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는 XML, HTML, JSON 이런 의미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로우와 열, 그러니까 세로 가로줄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엑셀 수업을 받게 되면은 이게 로우가 열과 컬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구조화가 된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그림, 영상, 테스트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가운데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반정형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테이블과 같은 필드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스키마나 메타 데이터의 특성이 가진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정형 데이터인데, XML, HTML, JSON 이거는 우리가 주로 인터넷 상에서 많이 보는 파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데이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공공의 데이터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공공의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데이터를 위키 사전에 한번 보면 국가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첫째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둘째 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셋째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데이터는 개별 공공기관의 업무 일상 결과물로 생성되는 수집 취득한 다양한 형태, 텍스트, 수치, 이미지, 오디오 등 모든 자료를 정보를 대상하고 있고,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공공의 데이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한 능력을 넘어서서 대략 수십 테라바이트, 이건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를 집합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데이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의미 개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도구 능력을 넘어서서 정형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한한 자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의 용량이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의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아침에 스마트폰을
켜서 시계를 보고, 그 다음 학교에 오기 위해서 버스 정보 시스템을 보고, 그 다음 카톡을 하고, 그 다음 학교를 오게 됩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은 이 빅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통신회사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의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활용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빅데이터라는 것을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정부가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가지고 있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공공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빅데이터 개방을 위한 효과는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데이터는 오픈 데이터로서 작은 일부로서 개방 지금 현재 되고 있고, 모든 데이터가 개방되었을 때 그 효과가 아주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의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오픈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내 데이터와 정부의 데이터와 이 오픈되어 있는 공공의 데이터, 그 다음 이런 모든 것을 포함했던 것이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빅데이터 뿐만 아니고 전체 다 포함했던 모든 데이터를 올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정부의 참여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그 다음 사회적이나 상업적으로 가치가 상승되는 의미의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데이터 개방으로 인해서는 투명성을 가져야 되고, 참여 거버넌스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 상업적 가치가 창출되어야 됩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어떤 이 구조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데서 참여하는 어떤 단체의 의미를 개념을 하고 있는데,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정부가 주도적 경영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행위가 공동의 관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문제를 운영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도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거버넌스가 많이 참여할수록 우리가 빅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의 빅데이터를 활용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의 빅데이터를 구축한 예, 지금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을 검색하면 코로나19의 관계로 외국에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 내에 여행을 가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주는 내용을 공공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관광에 접목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 빅데이터의 구축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의 빅데이터의 구축은 문화 빅데이터의 포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털에서는 빅데이터로 본 문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면 문화 6건, 실버 문화, 그 다음에 문화 공급, 공연, 그 다음에 전통시장의 고도화, 공연 만족도,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축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제의 검색량이 19년도에 9월 달에 영화제가 개최되는 시점에 검색량이 이렇게 많더라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건 관련 빅데이터 활용은 아마 우리가 보건 관련 빅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은 우리 건강하고 직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 관련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건 빅데이터는 보건 의료 플랫폼이라는 구축 사이트입니다. 공공기관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향상, 보건 의료 행정,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투명하게 만들었다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빅데이터의 사업의 소개라든지 플랫폼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관련된 학과 학생 여러분들은 잘 공부하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빅데이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다르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누군지 아마 간호학과 학생들 같으면 나이팅게일에 대해서는 아마 생애부터 했던 업적이라든지 이걸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죠. 영국의 간호사, 작가, 통계학자의 엄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학자라는 것은 크림 전쟁 동안에 간호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문제가 많이 있었죠. 환경이 아주 위생적이지 않아 가지고 이 환자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자기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상부에 보고하고 그 다음 그 데이터를 근거해서 보건 환경을 바꾸게 되니까 이 사망해 가는 율이 낮아지더라 하는 의미의 개념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물건들을 조사해서 보니까 환자의 사망률이 42%에서 2%로 떨어졌다 하는 의미의 개념을 보면 행정가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로서는 의미의 개념을 들 수가 있죠. 이거는 나이팅게일이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가 어떻게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부지역 육군의 사망 원인을 다이그램으로 표기를 했는데,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에서 경험을 해서 항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사망하는 것은 병원의 위상 상태에 의해서 사망한 것을 알게 되어 이것을 고위 공무원에게 설득해서 이 위생을 관리했다 하는 의미의 개념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팅게일의 통계적 업적은 어떤 업적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의 통계적인 업적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로서 세상을 구한다 하는 의미. 자, 나이팅게일은 이 병상의 위생 상태를 좋은 상태로 바꿈으로써 이 사망률이 2%를 줄였다는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죽었는지, 그 다음에 죽지 않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왜 이쪽에서는 죽고 이쪽에서는 잘 죽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 죽는 이유를 한번 조사를 해봤고, 죽지 않는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총상을 입고 와서도 이쪽 지역에 있는 가정병원에서는 사망하고 저쪽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는 살아있더라. 그러면 어떤 환경이 다르지 않을까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의 의미에서는 나이팅게일의 통계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나중에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가지고 한번 조사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릴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심야버스 노선을 빅데이터로 활용했는데, 이 빅데이터는 그 당시에 KT의 통신회사가 이쪽 중심 지역에서 외곽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통신이 사용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노선 버스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TV의 심야버스 노선 빅데이터는 이 최초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심야버스를 노선으로 만드는 것을 재차
다시 새롭게 구축했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2개 노선은 9개 노선이 됐습니다. 종로와 광화문을 중심축으로 시 외곽을 연결하는 방사형 네트워크 형태입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7개 노선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시내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교통카드 데이터의 OD 분석을 해왔습니다만은 보다 더 정교한 이동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야간에 이동하시는 잠재적인 수요까지 최대한 확인하고 이동 수요가 가장 높은 노선을 시내버스 노선으로 이번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30억 건에 달하는 심야 시간대 통화량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어느 지역에 버스가 필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노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은 겁니다. 통화량이 많거나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맞아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이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강력단체나 지방단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안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중에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열린 데이터 강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울 시민을 위한 공공의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한번 검색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문화관광 공연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지방단체에서 데이터 강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빅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이니까 이 빅데이터에서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국민연금, 무료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활용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졸업하기 전에 이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이 빅데이터 활용을 하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4V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에는 규모와 다양과 속도, 가치, 볼륨, 비율, 밸러티, 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스마트폰이나 IT 일상화로 되니까 학습 목표에서 제가 대용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대용량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일상 데이터, 개인의 데이터 각각들이 다 누적이 되니까 대용량의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기가, 그 다음에 컴퓨터에 들어있는 테라, 이런데 지금 현재는 제타바이트라고 이렇게 용량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mp3의 파일 용량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1메가면은 좀 모자라죠. 한국이. 그래서 총 몇 개냐면 281조 5천의 이 mp3를 저장할 수 있는 제타바이트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요타바이트까지 세상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이렇게 대용량, 대의 데이터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의미의 개념을 들고 있느냐면 SNS라든지 멀티미디어, 비디오, 오디오, 유동인구, 교통정보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들이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더라.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다음 속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인터넷 속도가 초고속 속도죠. 그리고 그 초고속 속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양들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의 데이터 처리를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 빅데이터의 속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치입니다. 이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가치가 창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4V 특성으로서 규모, 다양, 속도, 가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담은 우리 일상을 기록하는 데이터, 의사결정을 새롭게 하는 방식, 사물 인터넷, IoT, 그 다음 인공지능, AI,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가치가 창출하게 되더라 하는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특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개와 고양이 차이점을 구분하면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게 개 사진을 보여주고 고양이인지 뭔지를 한번 구분을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최초에 컴퓨터에게 연역법, 기납법 쪽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된 겁니다. 연역법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하는 연역법이 있었죠. 그 다음 기납법은 뭐입니까? 하나의 전제된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례들을 모은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기납법으로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그냥 까마귀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납법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유목민주의 무장은 기병으로 위주로 하고 있었고, 거기에 기병의 말은 추위에도 잘 견디고 건조하는 것도 좋아하고, 겨울철이 되기만 하면 전신에 털이 자라가지고 연기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을은 하늘 높고 말이 살 찌는 계절 이렇게 하죠. 춥고 마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겨울에 아주 이 활동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이 유목 민족들이 쓰는 기병의 무기는 활로 되어 있는데, 이 활 만드는 것은 또 악유로 만들어서 각궁으로 날씨가 추우면 겨질이 응고해 가지고 활이 굳어져서 화살이 더 멀리 나가게 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족들은 겨울철이 되면 식량이 끊깁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무장이 완비가 되죠. 자, 기납법의 인과관계로 보면 기병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활이 있고, 그 다음 식량이 끊겼고, 무장은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때 중국은 농촌에서 이미 가을 겨실을 하고 술을 빚어 놨으며 길쌈도 끊는 뒤이므로 자연히 북방의 유목민을 진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기납법의 인과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게 이 사진을 두 개를 보여줍니다. 근데 맨 최초에 이 컴퓨터가 인지한 내용은 뭐냐면 고양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모든 고양이 귀는 쫑긋하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동물의 귀가 쫑긋하니까 이것은 고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로봇에게 교육을 좀 더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느냐면, 고양이의 사진을 수십만 장을 사진을 3D로 컴퓨터에 입력한 후 컴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야를 뭐니 하고 물으니까 이것은 고양이가 아니다. 그럼 뭐죠? 이게 대한 대답을 안지까 만들지를 못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로봇에게 자료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 개 사진이라든지 모든 만물의 사진들을 다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이 개의 사진을 수십만 장의 사진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에 물어보니까, 이 동물의 종류를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고양이와 개를 구별할 수 있다 하는 의미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AI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지금 단계가 이 AI가 성장해 간다는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였습니다.